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9일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10시 반에 미국 증시 시작하죠. 그 전에 이 영상을 올려드려야 할 텐데, 그런데 어제부터 특히 수도권에 정말 폭우가 내렸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뭐 80년 만이라고도 하고 115년 만이라고도 하고, 특히 이 거주 공간이나 사업하시는 공간이 지하인 분들, 아마 피해 받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염려가 됩니다. 부디 정말 피해가 적었으면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상반기 하락폭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공간이, 이 기간이 뭐 보통 수십 년 만이에요. 이러다 보면 정말 이거 평생 처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물난리 대단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먼저 포인트만 좀 살펴봅시다. 나스닥, S&P 500 지금 3일째 조금씩 하락해요. 그것도 큰 폭의 하락이 아니죠. 0.1% 하락이에요. 다우만 0.09% 상승하고 나스닥이 0.1% 하락 12,644. 또 S&P 500은 0.12% 하락했죠. 4,140. S&P 500이 근래에 최저 기억하시죠? 3666. 기억하기 참 좋아요. 3666. 6월 16일. 그리고 3일 전에가 4,155 최고였는데 지금 4,140, 15포인트 떨어진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61% 하락해서 그래도 3,000선 살짝 넘은 상태예요. 3,004입니다. 연중으로 본다면 S&P 500이 현재 13.7%, 이것이 23% 마이너스까지 갔거든요. 그러니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하락의 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나스닥은 30% 이상 하락했었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0%였죠. 지금 25% 하락 중이에요. 3666이 가장 저점이었고, 올해 들어서 근래에 4155가 또 가장 최고점이었어요. 어제는 선물지수도 하루 종일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10시 반에 시작했을 때는 급등장으로 출발을 해서 중간에 급락을 하고 다시 조금 올라와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4,155로 근래의 최고치를 찍은 후에 지금 연 3일째 하락 중인데 0.08%, 0.16%, 오늘 새벽에는 0.12% 아주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새벽에 마감 보면 빅테크주의 대장주 애플 마이너스 0.29% 하락 164달러. 빅테크주뿐만 아니죠. 세계 1등주 아닙니까, 애플. 또 전기차주의 대장주 그러면 테슬라 아닙니까? 0.78% 상승해서 아직 900달러 또 떨어진 상태로 871달러. 반도체주의 대장주는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엔비디아 쇼크였어요. 엔비디아가 현재 시가총액이 약 550조, 주가에 따라서 시가총액은 변하죠. 현재 약 550조. 삼성전자가 약 360조 아닙니까? 삼성전자의 1.67배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의 반도체 1등주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앞으로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거든요. 이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분기 실적을 예고를 하는 바람에 폭락을 했습니다. 무려 6.3%나 폭락했어요. 그래픽카드를 제조하는 이 게임 부분 매출이 전분기 대비 44%나 급감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실적 부진 경고로 반도체주를 비롯한 이 기술주 전반에 이 영향을 줘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나스닥 지수 간밤에 0.1% 아주 미세하게 하락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1.61%나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TSMC, AMD 다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하락했어요. 6.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주들은 앞으로 비전이 있는 주들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떨어지죠. 떨어지면 매수 기회예요. 보통 보면 이렇게 떨어졌다가는 다시
제자리 찾아가거든요. 엔비디아는 매출이 67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추정치는 81억 달러였어요. 이거에 비하면 약 20% 적은 수준이죠. 8월 24일 실적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상원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이 또 대형 기술주들의 악재가 됐습니다. 이 법안의 일부는 뭔가 하면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내는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빅테크주들, 대형주들한테 영향이 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이 한 대당 7,500달러입니다. 그러면 현재 1,300원 환율로 계산하면 975만원, 약 1,000만원 가까운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을 주는 조건이 있는데 미국에서 배터리를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배터리 재료가 다 중국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 지금 성급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미국산 배터리 부품을, 이 비율을 내년부터는 50%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10%씩 올려서 2028년 되면은 100%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완전히 미국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2028년도가 되면. 이거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예요. 근데 반도체는 얼마든지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요. 기술이 있고 이 좋은 부품들을 중국에 수출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이 배터리만큼은 다 중국에 있거든요. 시장도 월등히 세계 1등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문제는 배터리를 미국에서 만들더라도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리튬을 비롯한 가장 기본이 리튬이거든요. 또 음극재의 가장 기본은 흑연 같은 거예요. 이 흑연, 특히 흑연은 리튬보다 더해요. 중국의 의존도가. 그러니 이 모든 소재들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을 안 하고 이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본다면 CATL 세계 1등이죠. 지금 중국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작년과 올해 현재 비교를 하면 CATL이 21년도에 28.6%였어요. 점유율. 근데 지금 무려 34.8% 월등히 올랐죠.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2등이면서도 지금 중국을 빼고는 세계 1등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등이고 작년에 23.8%가 지금 14.4%로 뚝 떨어졌어요. 반면에 BYD는 6.8%에서 11.8%로 올랐어요. 또 일본의 파나소닉도 작년에 15%에서 지금 9.6% 떨어졌죠. SK온, 국내의 SK온만 조금 올랐어요. 5.3%에서 6.5% 조금 올랐죠. 1.2% 올랐어요. 삼성 SDI도 떨어졌어요. 5.8%에서 4.9%. 그 밑으로 보면 나머지 중국 기업들은 모두 점유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CATL과 BYD 두 기업만 해도 현재 46.6%. 이거 분명히 50% 넘어갑니다. 앞으로 점유율은 점점 중국이 늘어날 것입니다. 항상 보면 어떤 거든지 새로이 뉴스가 나오고 무슨 법안이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움츠려들었다가 나중에는 항상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법안에도 보면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내는 대기업, 그렇다고 세금 조금 더 낸다고 주가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나중에는 다 원상태 찾고 그 이상의 매출을 또 올려갑니다. 또 전기차 부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말 이 전기차 시장만큼은, 배터리 시장만큼은 중국을 어떻게든지 제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반도체와 전기차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